네, 안녕하십니까. 농데일리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10월 14일입니다. 지금 시간은 8시 46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해외 동포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이 부정선거 문제, 이것은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선거에서 아무리 이겨도 부정선거 하면 부정개표라든지 부정을 하면 우리가 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안동대에서는 줄기차게 이 4.15 총선은 부정선거였다. 그리고 왜 부정선거였는가를 지금 계속 취재해 오고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것이 이제 선거 관련 국내 최초 국민참여재판, 선거의 자유방해죄 관련 국민참여재판 사건 번호 뒤에 나와 있죠. 2020-831 그리고 10월 15일 내일이죠.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호에서 내일은 국민참여재판이 열리는 것은 아닙니다. 11월로 예정이 되어 있고 내일은 또 변론 준비기일로 증거라든지 이것을 검사하고 이제 우리 피고 저와 한 분 더 있죠. 피고가 하고 이제 우리 변호사와 같이 이제 국민참여재판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라는 것을 이제 하게 될 겁니다. 추가로 지난번에 계속해서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난번에 검찰 측에서 지난 변론 준비 기일에서는 검찰 측에서 선관위에서 증거 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연기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게 뭔가 이렇게 했더니 어제 이제 시간이 돼가지고 이렇게 제가 들고 있는 것처럼 이 추가 증거 자료 제출 해가지고 추가 증거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라고 해서 증거순번 55번, 증거순번 56, 증거순번 57 가지고 왔는데, 제가 보니까요, 이거는 충분히 깰 수가 있습니다. 이 반역자들 이거 내일 아무튼 기대해 주십시오. 그 범죄, 그러니까 오히려 저를 이제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이 이 선관위를 조사해야 된다, 그런 저의 입장이 제 의견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선거의 자유방해죄가 뭔지를 한번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선거의 자유방해죄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선거의 자유방해죄 판례도 있고 쭉 있습니다. 근데 여기 선고난 게 있습니다만은, 일단 선거의 자유방해죄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237조 선거의 자유방해죄는 성 1랑 선거에 관하여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 다음에 크게 보겠습니다. 2항 검사 또는 경찰 공무원 이 제1항 각호에 1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 정지에 처한다. 있죠. 3항 이 법에 규정된 연설, 대담 장소 또는 토론회장에서 위험한 물건을 던지거나 후보자 또는 연설원을 폭행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그 다음 4항 제1항 내지 제3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범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지닌 물건은 이를 몰수한다. 5번 당내 경선과 관련하여 다음 당내 경선입니다. 이거는 경선과 관련하여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밑에 좀 볼까요? 그 다음 6항 이것도 당내 그 경선과 관련하여 이런 것들이죠. 이게 뭐냐면 직접적으로 이제 선거를 방해하는 그런 것들이죠. 근데 제가 김문수 TV에 출연해서 이렇게 제 발언이 여기에 해당될까요? 아무튼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제가 이걸로 지금 기소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 증거재판주의라고 있습니다. 증거재판주의. 요약한 것을 읽어보겠습니다. 소송법상 재판에서 사실의 인정은 반드시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는 원칙이고요. 자, 그러면 그 밑에도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형사소송법 좀 크게 할게요. 보이시죠? 한국 형사소송법 307조 그리고 형사소송법도 증거재판주의를 선언하고 있으나 이는 단순히 사실의 인정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는 사실의 인정입니다. 사실의 인정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는 근대 소송법상의 원칙을 보명함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특수한 규범적인 의무를 포함하고 있다. 즉 증거라 함은 증거 능력이 있고 또한 적법한 증거 조사를 가진 증거를 말하며 실체적 판결, 특히 유죄 판결을 할 때는 공소 범죄 사실, 처벌 조건, 법률상 형의 가중, 감면 사유의 인정에 엄중한 증명, 즉 법률상 증거 능력이 있고 또한 공판에서 적법한 증거를 거친 증거에 의한 증명을 필요로 하며 그 밖의 사실은 자유로운 증명, 즉 어떠한 증거에 의하여서든지 증명만 되면 된다는 특수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요즘 사실이 주요 사실인 경우, 요즘 사실이 주요 사실인 경우에는 간접 사실도 역시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된다. 그 다음에 경험 법칙은 일반적인 것은 범죄의 사실의 일종이므로 증거의 필요가 없지만 특수한 것은 증명을 필요로 한다. 예로 지문이나 혈액 경험을 들고 있습니다. 자, 이거 말고도 또 증거재판주의가 조금 내용이 달라지는데요. 아무튼 간단하게 얘기하면 증거재판주의는 사실을 확인하는 재판에서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아무나 범죄자로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철저하게 증거에 입각한 사실관계 확인하고 증거에 입각한 그러한 재판을 진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검사는 그리고 재판부는 마찬가지로 증거에 입각한 판단을 또 해야 되겠죠.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또 말씀을 증거재판주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말씀드릴 것은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제목처럼 최초로 이제 벌어지는 선거의 자유방해죄 관련 국민참여재판입니다. 내일입니다. 내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법원 502호에서 시작되고요. 여기서 지금 의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잠깐만요. 좀 크게 하겠습니다. 예, 뒤에 이제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최아완님,
국민참여재판을 열렬히 지지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셨고요. 태정 무열왕님 반갑습니다. 4.15 총선 후보들이 그때 문제를 제기를 해야 하는데 아쉽네요. 예, 이게 지금 아무리 도와준다고 해도 길을 막고 눈을 가리면 참 힘들죠. 힘듭니다. 그래서 알아들을 사람은 알아들어야 하는 거죠. 옆에서 아무리 강조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안타깝지만 아는 사람은 알죠. 이렇게 하면 참 큰일 나겠다. 알지만은 이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보이질 않는 거죠. 참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저스님 수고하십니다. 김안자님 수고 많습니다.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뭐 제가 단순하게 그 선거의 자유방해죄로 제가 재판을 받는다고 하면 뭐 이렇게 방송할 필요도 없겠죠. 그렇지만 지금까지 그 선거의 자유방해죄로 기소되셔가지고 뭐 판결이 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제가 하는 이 재판은 막 기존의 재판과는 상당히 다를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적은 것처럼 선거의 자유방해죄 관련해서는 최초로 국민참여재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 국민참여재판 이게 지금 읽어드리는 것이 그 재판부에서 국민참여재판을 내려달라고 하는 피고인들의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의견서 그대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왜 이 국민참여재판이 필요한가? 또 왜 그러면 국민참여재판을 하는 의의는 뭐가 있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비롯 각급 선관위 위원장들이 사법부 판사들인 상태에서 선거 관련 불법 부정선거 의혹과 그와 관련 선거인의 일원으로서 피고인의 주장의 유효성 여부를 결정하는 형사재판에서 같은 사법부 판사들로 구성된 사건 담당 재판부의 공정성과 신뢰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냐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당연히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고 재판 진행의 공정성과 그 결과에 대한 신뢰를 피고뿐만이 아니라 국민들로부터 확보하기 위해서는 본 사건의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에 의한 진행이 절실히 요구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봅니다. 두 번째로 선거는 자유민주주의를 표명하는 대한민국 헌법 질서의 근간이 되는 선거권을 다루는 국가적인 행사로 선거의 진행과 절차는 모든 국민이 공통 관심사인 상태이고 그중 특히 판단의 기준이 되는 민주적 절차와 방법에 따른 투 개표는 헌법과 국제기준, 국내법에 따라 명확해야 하고 또 이런 유형이 비민주적인 선거에 해당되고 불법 부정선거의 유형에 해당되느냐가 명확한 상태에서 본 사건의 쟁점은 첫째, 선거를 앞두고 사전투표와 관련 불법 부정의 우려가 있었는지 여부, 또한 실제로 그런 의혹을 살 만한 사건이 발생했는지 여부, 둘째, 피고의 사전투표 대신 본투표를 권유하는 일련의 발언 과정에서 당시 기준으로 명백히 허위사실에 해당되는 내용이 있었느냐 여부, 셋째, 명확히 허위 발언이 있었다가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선거권자가 투표 자체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결정하게 함으로써 선거권 행사를 방해한 것이냐, 아니면 안전한 선거권 행사 방법을 선택하도록 결정하게 하는 일련의 발언 중의 일부였느냐의 여부, 그리고 마지막으로 넷째, 피고인들의 발언들이 선거권자의 선거권을 보호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 유지하기 위한 정당 방위에 해당되느냐의 여부입니다. 이런 내용들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으로서 당연히 알아야 할 사안으로 양심에 의한 판단이 요구되는 사안입니다.
민주적 절차에 의한 선거는 자유민주주의의 국가 존립의 근간입니다. 그런데 민주적 정당성이 결여된 선거는 국가 존립과 헌법 질서의 보호에 중대한 위협이 됩니다. 따라서 이런 중대한 사건에 관한 사건의 재판이야말로 국가 구상원으로서 자유민주주의 제도 질서 유지, 즉 헌법 질서 유지 수호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고치와 동시에 자유민주 국가의 국민으로서의 권리 행사에 있어 바람직한 태도에 대한 정립을 위한 합리적인 공론의 수렴을 위해서도 필요하므로 국민참여재판 제도가 반드시 적용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라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해서 재판부가 이제 받아들인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그 선거 관련 국민참여재판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이렇게 재판이 진행되는 거죠. 이거 사실 그 언론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데 뭐 언론들이 관심을 가질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뭐 국민참여재판의 기대 효과는 뭐가 있는가? 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크게 하고, 예. 국민참여재판의 기대 효과. 김문수 TV를 통해 지난 4.15 총선 전인 3월 말부터 4월 초까지 피고인들은 언론인으로서 보전의 의무를 다하였으나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조사과에서 4월 초부터 연락이 와 조사를 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 일을 조사하겠다고요. 저한테 먼저 온 것 같아요. 와서 그 일을 물어보니까 기자에게 선거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서울시 조사과로 와달라는 겁니다. 예, 그렇게 얘기해서 처음엔 출석해 줄 것을 요구했고, 그러나 이 조사인들이 코로나를 이유로 대면서 저를 직접 부르지도 않고 전화로 대신해가지고 물어보고 조사를 마쳤습니다.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저와 같이 출연하신 그 사회자는 또 별도로 저는 사회자는 가진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물어보겠다며 조사를 마치고 경찰로 이제 넘겼죠. 서초경찰서입니다. 서초경찰서로 넘겨서 경찰서에 조사를 받았고, 그것을 또 서초경찰서에서 그것을 검찰로 넘겼더라고요. 아무튼 이 진행 과정들을 다 봅시다. 정말 적법했는지. 여기 조사한 이 서초경찰서 경찰서 자기는 뭐 나름대로 뭐 법에 의해서 하는 거라고 하지만 한번 봅시다, 당신들. 그리고 지금도 선관위가 제대로 된 해명은 하지 않으면서 의혹만을 제기한다는 선관위 같은 행위들에 대해 기자의 양심에 따라서 행동하고 있으며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선관위는 4.15 총선 전에 연락을 하여서 기자의 업무를 방해하고 제한함으로써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또 총선 전에 경고를 함으로써 자신들의 목표가 뭘까요? 사전투표율을 제고시키는 거죠. 목표를 쉽게 하려고 한 의도라면 더 큰 죄를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선관위의 이러한 그 권위적이자 그죠? 믿으라는 겁니다. 믿으라는 거. 지금 그 국민의힘 김재원도 마찬가지죠. 제가 어제 기사를 썼습니다만은 김재원은 지금 법무법인 대륙 아주수석 변호사입니다. 충격적이죠. 이런 그 문상부, 국민의힘의 문상부라고 또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국민의힘에 지금 들어가서 지금 뭐 공명선거 추진 뭐 이런 이따위 소리를 하는데 국민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오. 자, 그런 상황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이러한 그 선관위의 권위적이자 권한을 남용한 이러한 점은 대한민국 국민을 공포감을 주고, 공포감 주는 거 아닙니까? 고소하겠다, 경고하고 말이죠.
어쨌든 그 공포감을 주는 행위로 보여진다. 따라서 선관위의 비민주적인 행위들은 국민들의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민주주의 꽃인 선거를 불투명하게 진행하고 많은 의혹들이 제기된 상태에서 국민들이 충분한 납득이나 해명 없이 선거가 치러져서는 안 되겠죠. 절대 안 됩니다. 그렇죠? 내년 선거, 그래서 대통령 대선이 굉장히 중요하죠. 또 자유민주주의의 수호와 선거 절차의 투명성 제고와 국민의 알 거리를 위한 피고인들의 노력을 헌법기관인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237조 선거의 자유방해죄를 엄격하게 적용하여 범죄 행위로 기소까지 한 사례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그죠? 제가 이 정도로 지금 기소를 했습니다. 그러면 선거관리위원회가 지금 전주시 완산구 투표 위조 및 증감죄 여기에 대해서도 책임을 엄격하게 져야 되겠죠. 선거 관리를 하면서 그죠. 네, 당연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리고 이 재판을 통해 중앙선관위의 범죄 행위를 제가 설명을 할 것입니다. 근데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예요. 이 재판을 통해 중앙선관위의 범죄 행위와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검찰의 기소권 남용에 대해 지적하는 바입니다. 형사소송법 307조에 담겨있는 재판에서 사실의 인정은 반드시 증거에 의한다는 원칙, 그리고 아까 사실에 또 입각해야 돼요. 사실이야죠. 사실을 다투는 겁니다. 그래서 증거에 의한 원칙에 위배한 사안으로 검찰의 책임도 물을 것입니다. 이 문제는 재판부나 검찰 그리고 피고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 보편 타당성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비민주적인 행태에 대해서는 기자정신으로 타파할 것입니다. 이게 있고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만 하고 또 시간을 내서 이 의견서 그리고 이번 재판의 주요 쟁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그 화면은 이게 그 국제 기준인 한번 위에 쭉 올라가 볼까요?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입니다. 노태우 대통령이 나오네요. 1989년 10월 5일 제39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고 90년 3월 16일 제18회 국회의 동의를 얻어 90년 4월 10일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제14조 5항, 제14조 7항, 제22조 및 제23조 사항을 유보하고 제41조의 수락을 선언한 최호중 외무부 장관 명의의 가입서를 기탁함으로써 상기 유보 조항을 제외하고 90년 7월 10일부터 대한민국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을 이제 1990년 6월 13일 국무총리 강영훈, 국무위원 외무장관 최호중, 대통령 노무현 이렇게 되어 있죠. 노태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25조에 뭐라고 이렇게 표기되어 있는지만 설명하고 이번 방송을 아쉽지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입니다.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제25조 큰 글씨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확대를 하겠습니다. 이제 보이실 겁니다, 아마. 자, 25조 읽어보겠습니다. 25조. 모든 시민은 제2조에 규정하는 어떠한 차별이나 또는 불합리한 제한도 받지 아니하고 다음의 권리 및 기회를 가진다. A.
제25조 A 직접 또는 자유로이 선출한 대표자를 통하여 정치에 참여하는 것. 그 다음에 B 보통평등선거권에 따라 비밀투표. 비밀투표가 굉장히 중요하죠. 보통평등선거권에 따라 비밀투표에 의하여 행하여지고 선거인의 의사의 자유로운 표명을 보장하는 진정한 정기적 선거에서 투표하거나 비선되는 것이 일반적인 평등 조건하에 자국의 공무에 지임하는 것.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 민주적 질서를, 절차를 발부를 하는 겁니다. 비민주적으로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 이제 자 이제 다시 제 얼굴로 돌아와서 이게 지금 의견서거든요. 이거를 제가 또 정리를 잘해서 방송을 오늘 중에 제가 또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이나. 그래서 지금 여러분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뭐 불법 선거를 했다라는 것은 이미 제가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예, 참 굉장히 그 위험한 상태죠. 아까 그 김재원 같은 경우 어제 그 제가 보도를 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자 이게 지금 법무법인 대륙아주입니다. 이 법무법인 아주에서 뭐 하는 데죠, 여기가? 이 사람들은 국가보다는 돈을 버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거 보면은 우리 강효상 이런 사람도 알죠? 이거 김재원 여기 있네요. 뭐 하는 사람인지 한번 볼까요? 네. 변호사. 지금 그 국민의힘에 뭘로 가 있습니까? 공명선거 추진단인가요? 거기 그 단장으로 있습니다. 이 사람이 대륙아주 소속 변호사네요. 그렇죠? 이분이 아마 지역구는 지금 아마 저도 뭐 대안동이지만 이 사람도 그 의성입니다. 뭐 의성이 의성하고 종성, 영양, 영덕 아마 이렇게 지역구가 뭉쳐져 있을 겁니다. 아마. 김재원 변호사, 그죠? 대륙아주입니다. 대륙아주. 자, 이 사람이 하는 일은 뭔가? 선거 한번 분야볼까요? 여기는 보세요.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등을 뭐 나머지 뭐 수협, 뭐 조합에서 다 이렇게 선거가 있습니다. 거기서 공직선거법 위탁 사업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이 선거가 되면은 당선 무효 보전 선거 비용 반환 뭐 등등이 있는데 이것을 해서 정치인들과 뭐 아마 여러 차례 뭐 이 사람들이 하는 일 이런 것들입니다. 돈 받고 이거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호해 주는 거죠. 근데 대륙아주는 또 또 어떤 데죠? 네, 그렇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제 지금 선거무효소송, 사회총선 관련 선거무효소송 담당 소송 대리인단들이 대부분 대륙아주 소속일 겁니다. 그죠? 우리 그 대장동 게이트 이재명의 대장동 게이트도 보십시오. 특검 출신의 박영수. 그러니까 이게 지금 돈에 미쳐가지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김재원과 우리 그 싸워야 됩니다. 우리 그 변호사 저는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모르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많은 그 성원 그리고 안동데일리
우리를 향해서 말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저는 끝까지 내일 재판에서도 나가서 범죄 행위 오히려 그 지금 조사 대상은 저가 아니라 선거관리위원회다. 비밀투표 침해했죠. 네, 오늘은 이 내용에 대해서는 오후에 제가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힘을 내시고 그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세력들과 뭉쳐서 싸워야 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 해외 동포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또 바라는 것은 제가 몇 분한테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겁니다, 이거. 자, 여기에 그 사전, 그 투표하면은 1년 번호가 있어요. 뒤에 노랗게 보이는 거. 그러고 뭐 몇 번 이렇게 숫자가 있는 거죠. 보이시죠? 노란색, 황금색이죠. 근데 그 밑에 있는 이 파란색의 특수봉인지에는 번호가 없어요, 번호가. 그죠? 서명만 있고 번호가 없습니다. 이 점이 그 키포인트입니다, 사실. 그 자유민주국가의 선거는 이렇게 봉인지를 이렇게 관리를 엉성하게 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그 일련 번호가 들어가야 관리가 되죠. 그래서 지금 제가 방송하는 이 내용을 그 우리 해외 동포들이 보신다면, 특히 그 자유민주국가에서 사신다면, 주변 동네 선거관위에 가서 한국의 이 투표한 봉인지가 이렇게 일련 번호 없이 서명만 한다라는 것만 많이 홍보해 주시고, 이게 제대로 된 선거 절차가 맞느냐라고 물어보면 아마 거기서 답이 나올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그리고 앞으로 대한민국 선거에서는 봉인지에 일련 번호 넣는 그런 그 캠페인이나 아니면 그 주장을 해야 됩니다. 관철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부정선거를 원천 차단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관리 번호를 집어넣지 않음으로써 선관위는 고의적으로 이 범죄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았다라고 결론 짓겠습니다. 지금까지 10월 14일 목요일 아침 안동 데일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